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나 좀 데려다줘. 내 첫사랑이 기다리고 있어. 박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새벽을 깨는 종소리처럼 거실을 울렸다. 안방에서 막 나온 그는 문고리를 움켜쥔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입술은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다. 김정수는 손에 들던 국자를 떨어뜨렸다. 철컥 소리가 부엌 바닥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첫사랑. 50년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처음 듣는 낯선 단어였다. 뭐라고 했어요, 당신? 첫사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창밖 어둠을 향해 손을 뻗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어.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난 약속했거든. 다시 간다고.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가정을 지켜온 남편이 병든 지금 왜 낯선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가? 큰아들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버지, 또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새벽이에요. 노인은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나라, 넌 몰라. 그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가야 해. 정수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 지금 누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내가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나 남편은 멍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눈빛 햇살처럼 빛나던 그 얼굴.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고개를 돌렸다. 책을 읽던 눈빛, 햇살처럼 빛난 얼굴,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말하는 게 분명해. 그녀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의심이 뱀처럼 꿈틀거렸다. 준호는 아버지를 붙잡아 억지로 침대에 눕혔다. 막내딸 수진이 다급히 물었다. 엄마, 아버지 진짜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꾸 첫사랑 얘기를 하세요? 정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만약 남편이 평생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면 자신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수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직 치우지 못한 국이 식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첫사랑이라니 내가 모르는 여자를 두고 평생 날 속여온 거야? 50년 세월이 다 거짓이었던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탁 위를 적셨다. 남편의 치매가 가져온 가장 잔인한 것은 기억의 상실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듯한 이 고백이었다. 정수는 마당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갑고 달빛은 집안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다가 무너져 내리듯 중얼거렸다. 도대체 누구야? 당신의 첫사랑은 누구냐고. 그 순간 안방에서 또다시 박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다려줘, 내가 곧 갈게.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오랜 믿음은 흔들렸고 평생 지켜온 가정의 균열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첫사랑. 그 단어 하나가 이제 이 집안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엄마, 아버지가 혹시 진짜로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막내딸 수진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집안의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갈랐다. 정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다. 눈앞에서 흔들리던 남편의 그림자가 아직도 선명했다. 안방에 누운 박노인은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 애는 언제나 나를 기다려줬어. 내가 늦게 가도 웃으며 반겨주던 사람. 정수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자신이 모르는 알 수도 없는 여자. 결혼 전 그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 분노와 상실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큰아들 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버지 그냥 치매 때문에 옛 기억이 헷갈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다 진심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빠는 왜 자꾸 아버지 편만 들어요? 저 말 들었잖아요. 첫사랑이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숨겨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럴 리 없어. 내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랑 살면서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목소리 끝은 흔들리고 있었다. 스스로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안방 문틈으로 남편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불 속에서 여전히 허공에 손을 뻗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책을 읽던 눈빛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었지. 정수는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 눈빛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더 두려웠다. 자신일 리 없다는 확신과 설마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불안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정수는 새벽녘에 마당에 나왔다. 이슬 맺힌 풀잎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집안은 적막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첫사랑 그 단어 하나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당신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꺼내는 거야? 등 뒤에서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남편의 걸음이었다. 정수는 눈물을 훔치며 몸을 돌렸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향해 걸어가듯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며 중얼거렸다. 기다려줘, 내가 금방 갈게.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자신이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약속처럼 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뼈아픈 의심이 굳건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말 나 아닌 다른 여자가 당신 마음속에 있었던 걸까? 여보, 제발 그만 좀 해요. 정순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안방에서 기어나오려던 박노인을 붙잡은 순간이었다. 남편의 몸은 점점 더 야위어 있었고 손가락은 허공을 가르며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약속했어.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집안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정수는 눈물이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이제는 화를 내기도 지쳤다. 그저 낯선 이름도 없는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큰아들 준호가 다가와 부친을 안아 올리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주무셔야죠. 밖은 위험해요. 박노인은 힘없이 저항했지만 곧 지쳐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입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창가 책장 넘기는 소리 내 전부였어. 정수는 차갑게 굳어버린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회상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박혔다. 준호가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그냥 병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괜히 마음 아프게 듣지 마세요. 하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 친척들이 찾아왔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있었다. 정순 씨 들었어요? 형부가 요즘 첫사랑 찾는다고 난리라면서요. 평생 숨긴 게 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정순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럴 리가 있어요? 우리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러나 친척들의 눈빛은 연민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정수는 그 시선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잠든 뒤 정수는 홀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뒤적였다. 결혼식 사진, 신혼 시절의 흑백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들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린 같이 울고 웃고 살아왔는데 당신이 말하는 첫사랑, 정말 내가 아닌 거야? 눈물이 사진 위에 뚝뚝 떨어졌다. 그때 안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박노인의 목소리였다. 웃어주던 그 얼굴, 나를 살게 해준 그 미소. 정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말은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나는 평생 당신 마음속에 두 번째였을지 몰라. 엄마, 아버지 또 마당으로 나가려고 하세요. 막내딸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정순이 달려나왔을 때 박노인은 이미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눈빛은 어딘가 멀리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 있었다. 거기 있지? 내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정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당신 그만 좀 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살던 세월은 다 뭐였냐고요. 박노인은 그녀를 보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다. 항상 기다려줬지, 아무 말 없이 웃어주던 내 사람. 정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또 다른 여자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큰아들 준호가 뒤에서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추워요. 하지만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를 향해 물었다. 엄마, 이젠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평생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니까 본심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정수는 딸을 향해 소리쳤다. 닥쳐.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나 그 목소리는 금방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안쪽에서 차가운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혹시라도 딸의 말이 맞다면 50년 세월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차례로 잠들었지만 정순만은 홀로 깨어 있었다. 안방 불빛 사이로 남편의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그는 여전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웅얼거리고 있었다. 책 흘러내리던 햇살 내 마음. 정수는 더는 견딜 수 없어 방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문틈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며칠 뒤 이웃마을 장터에서 만난 이웃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정순 씨, 형부가 첫사랑 찾는다고 난리라면서요? 참, 세상에 그런 일도 있네요. 그 말에 정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냥 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조차도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정말 그게 병 때문일 뿐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진짜가 따로 있었던 걸까? 밤이 찾아오자 박노인은 다시 집안을 서성이며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웃어주던 그 눈빛 난 잊지 못해. 정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아무리 막아도 그 목소리는 곧장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뼈아픈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설마 평생 내가 두 번째였던 건 아니겠지? 엄마,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가려 했어. 이제는 문에 자물쇠라도 채워야 하는 거 아니야? 큰아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정수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 사람이 사람을 가둬서야 되겠니? 내 아버지가 아직 어떤 분인데. 하지만 말끝은 흐려지고 눈빛은 금세 흔들렸다. 그 순간 안방에서 박노인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내가 그 사람 손을 잡고 약속했어.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수지는 참다 못해 울분을 터뜨렸다. 엄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버지 평생 우리한테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속에는 항상 그 여자가 있었던 거죠. 정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만해.
내 아버지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우리 지켜왔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나 목소리는 울음 섞여 떨리고 있었다. 박노인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언제나 날 기다려줬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정수는 그 모습이 더 이상 낯설게만 보였다. 그가 찾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녀를 짓눌렀다. 50년 세월을 함께 살아도 마음속 깊은 곳은 알 수 없는 타인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며칠 뒤 박노인을 병원에 모시고 간 자리에서 의사는 담담히 말했다. 환자분은 점점 과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특정 인물이나 장면은 뇌 속에서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정수는 차가운 설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라니 그게 나여야 하는데. 왜 나는 아니고 정체도 모르는 여자가 남은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차창 너머를 보며 흐릿하게 웃었다. 저 언덕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 거기서 늘 날 기다렸어. 순간 정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남편의 말은 너무 구체적이었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과거의 여자와 장소를 지목하는 것처럼 들렸다. 수지는 운전석에서 이를 악물었다. 들었죠, 엄마? 아버지는 확실해요. 평생 다른 여자를 못 잊은 거예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속으로만 되뇌었다. 정말 나는 그의 전부가 아니었던 걸까? 밤이 깊자 박노인은 또다시 중얼거렸다. 내 첫사랑 지금도 날 기다리고 있어. 정수는 그 말에 끝내 눈을 감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5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오늘도 병실에서 누굴 찾으셨다니까요. 간호사한테까지 내 첫사랑 어딨냐 물어봤대요. 수진의 말은 칼처럼 꽂혔다. 정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버티고 싶었다. 그건 그냥 병이 그러니까 하는 말일 뿐이야. 내 아버지가 평생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박노인은 침대에 누운 채 또다시 허공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지 언제나 내 곁에서 웃어주던 그 사람. 정수는 몸서리쳤다. 그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도 선명해서 차라리 모호했을 때보다 더 잔인하게 들렸다.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버지 마음속에 정말 누군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지금은 우리랑 같이 계시잖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난 절대 용서 못해. 엄마랑 우리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저렇게 첫사랑 찾는다고 난리치는 게 말이 돼? 엄마 마음은 생각이나 해. 정수는 두 아이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녀의 가슴속은 이미 수없이 무너져 내렸고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매번 새로운 상처로 파고들었다. 며칠 뒤 집안 거실에는 친척 몇 명이 모였다. 걱정하러 왔다가 오히려 수군거림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었다. 정순 씨 형부가 평생 숨겨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네. 치매라더니 진심이 나오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50년 같이 살아도 결국 마음은 딴 데 있었던 건가. 그 말들이 귀에 박혀 밤새 정순을 괴롭혔다. 그날 밤 그녀는 불 꺼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남편의 웅얼거림이 또다시 안방에서 새어나왔다. 그 미소 그 손길 내 전부였어.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정말 나는 당신의 첫사랑이 아니었던 걸까? 그럼 나는 도대체 뭐였던 거지? 그리고 처음으로 가슴속 깊이 설마라는 불길한 의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보이세요.
새벽 5시 막내딸 수진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안방에 있던 방노인은 텅 비어 있었고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대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 정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 언제 나간 거야? 방금 물 마시러 갔는데 아버지가 없어. 슬리퍼도 안 신으셨고. 순간 준호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큰일 났네. 이 시간에 혼자 나가면. 세 사람은 급히 외투를 걸치고 골목길로 뛰어나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동네 골목은 기묘하게 적막했고 이웃집 개 짖는 소리만 메아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준호가 목청껏 불렀다. 수진도 눈물이 맺힌 채로 이곳저곳을 뒤졌다. 정수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흐느꼈다. 설마 그 말하던 첫사랑을 찾아간 건가? 한참을 찾다 결국 경찰까지 불렀다. 순찰차 불빛이 새벽 거리를 휘감았다. 몇몇 이웃들도 가세의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연민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고 정순 씨. 요즘 형부가 첫사랑 찾는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진짜 나가신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치매 때문이지 뭐. 그러나 그 수군거림은 정순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2시간이 지나 마침내 마을 입구 언덕 밑에서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돌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늦어서 미안해 나왔어. 정수는 달려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 왜 이래요? 우리 다 걱정했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정순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 눈빛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스쳐 지나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여기 우리가 함께 걷던 길 그 사람이 늘 기다려줬지. 정수는 흔들렸다. 이 길은 단순한 마을 입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편의 말은 마치 오래전 어떤 특별한 기억을 붙잡고 있는 듯 했다. 준호가 다가와 노인을 부축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날도 추운데.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중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햇살 그 얼굴 웃어주던 그 눈빛. 수지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제 아버지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확실해졌죠? 그냥 인정하세요. 평생 다른 여자 사랑하면서 산 거예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남편의 축 늘어진 몸을 붙잡고 눈물만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새벽의 공포와 수치심이 여전히 생생했다. 남편은 안방에 눕자마자 곤히 잠들었지만 그 입술은 여전히 웅얼거리고 있었다. 내 첫사랑 기다려줘. 정수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왜 나는 단 한 번도 아니었던 거지?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첫사랑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과거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진짜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엄마, 오늘도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집 앞에서 발견했는데 이번엔 마을 회관까지 걸어가셨더라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자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남편은 매번 같은 방향, 같은 길을 찾아 헤맸다. 박노인은 회관 담벼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허공에 선을 그리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날 기다려줬지. 수업 끝나면 언제나.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관은 옛날에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건물만 달라졌을 뿐 계단과 담벼락은 그대로였다. 준호가 다가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여긴 학교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박노인은 아들을 향해 고개를 흔들며 흐릿하게 웃었다.
아니야, 여기 있었어. 내 첫사랑 항상 이 자리에서 날 기다려줬어. 정수는 차마 그 자리에 다가가지 못했다. 무언가 가슴을 짓누르며 피하고 싶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엄마, 이제 인정하세요. 아버지가 찾는 첫사랑은 분명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몰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정수는 속이 뒤집혔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시끄럽다, 내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눈빛은 이미 확신을 잃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곁에 앉아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이마, 깊게 꺼진 눈두덩, 힘없이 떨어진 입술. 평생 의지해온 그 얼굴이 이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남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 사람, 언제나 웃어주던 내 첫사랑. 정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고였다. 도대체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평생 당신 옆에 있었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첫사랑이 될 수 없었던 거야? 달빛이 창문 너머로 흘러들었다. 정수는 손끝으로 남편의 마른 손을 잡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남편이 집착하는 이 길과 장소들이 어쩌면 자신과도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도 두려워서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아닐 거야. 그러나 작은 의문은 이미 틈입한 물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오늘은 아예 버스를 타고 나가셨다니까요. 수진이 경찰서에서 달려나와 전한 말에 정순의 다리는 풀려버렸다. 박노인은 낯선 동네에서 길을 헤매다 주민신고로 보호 조치가 된 상태였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 대기실 문을 열었다. 벤치에 앉아있는 남편은 허공을 응시하며 여전히 누군가와 대화하듯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너 기다렸지? 내가 늦었어도 그래도 늘 내 옆에 있었잖아.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늘 옆에 있었다는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곧장 부정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아니야, 또 다른 여자 얘기야. 나랑은 상관없어. 준호가 다가가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가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자 박노인은 준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멀리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그 모습 난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정수는 숨이 막혔다. 창가 책. 너무도 구체적이었고 어딘가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야, 설마. 내가 착각하는 거겠지.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엄마, 이제 확실하죠? 아버지 평생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만 바라봤다. 버스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거리, 오래전 자신이 젊은 시절 다니던 학교 앞 풍경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곧 눈을 감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지? 그날 밤 박노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내가 바느질하던 그 손길 참 곱고 따뜻했지. 정수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바느질. 그것은 분명 자신의 젊은 날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야, 우연이야. 세상에 바느질 안 한 여자가 어디 있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뒤흔들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다. 설마 정말 내가 그의 첫사랑이었던 걸까? 그 불안한 설마가 가슴속에서 자꾸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보 내 첫사랑, 늘 마당에서 날 기다려줬지. 박노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은 정순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다. 마당, 기다림. 그 단어들이 그녀의 기억 한쪽을 건드렸다. 하지만 정수는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또 우연이겠지. 내가 아니야. 그날 밤 아이들은 또다시 모였다. 준호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젠 정말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 혼자 두면 또 사라지실 거예요. 수지는 날 선 목소리로 맞받았다. 아니, 그냥 요양원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도 알잖아요. 아버지 평생 숨겨온 첫사랑이 있다는 거. 이제 그게 다 드러난 거라고요. 정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말로는 시끄러워, 그럴 리 없어라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은 또다시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동네 버스 종점 근처였다. 작은 공터에 앉아 그는 빛바랜 나무 벤치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여기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난 그때부터 내가 내 전부였어. 정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나무 벤치, 노래. 그 장면은 분명 자신이 젊던 시절 아이들과 함께 놀리며 잠시 앉아있던 곳과 닮아 있었다. 기억이 서서히 맞춰지며 설마 하는 감정이 스멀스멀 치밀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내 전부였어. 정수는 자꾸만 자신의 과거와 남편의 단편적인 말들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은 완강히 버텼다. 아니야. 우연이야. 내가 괜히 착각하는 거야. 그러나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눈빛 속에는 이상하게 낯익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마치 지금껏 자신이 알아채지 못한 비밀을 품은 듯 했다. 그날 밤 정수는 홀로 마당에 나와 달빛을 올려다보았다. 혹시 정말 그 사람이 나였던 걸까? 그 불안한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의 마음을 조여왔다. 그러던 어느 날 누워있는 남편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멍하게 있는 정순의 귓가에 남편의 말이 들려왔다. 여보 내 첫사랑,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박노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얼어붙은 시간을 깨트리는 종소리처럼 방 안을 울렸다. 정순의 온몸이 순간 굳어졌다.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단편적 기억 조각들 마당, 창가, 노래, 바느질. 모두가 자신의 젊은 날과 겹쳐지는 것을 애써 외면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박노인의 시선이 천천히 아내를 향했다.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손이 정순의 손을 더듬으며 꼭 잡았다. 내 첫사랑 바로 당신이었어. 난 처음부터 끝까지 너만 사랑했어. 그 순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5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말, 그토록 듣고 싶었던 확신이 마침내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아버지가 말씀하신 첫사랑이 엄마였던 거예요? 준호 역시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결국 엄마였어. 아버지가 평생 간직한 첫사랑은. 정수는 흐느끼며 남편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 왜 이제야 말해줘요? 난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평생 당신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을까봐 당신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박노인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남은 기운으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표현을 잘 못해서. 하지만 내 마음은 늘 하나였어.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정순아. 정순의 흐느낌은 방 안을 메웠고 두 자식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남편이 매번 떠올린 기다림, 창가, 마당, 바느질 노래. 그 모든 단편은 결국 자신과 함께 보낸 청춘의 기억이었다. 정수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나도 당신이 내 첫사랑이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깊은 평온이 방 안에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오해와 의심은 눈물 속에서 사라지고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평생을 이어온 진짜 사랑. 이제야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남편의 첫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박노인의 마지막 말이 남긴 울림은 가족 모두의 가슴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50년을 넘어선 진실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은 평온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순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정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끝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린 따뜻한 눈물이었다. 장례식 날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였다. 모두가 한마디씩 위로를 건넸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남편의 마지막 고백으로 위로받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영정 앞에 꽃을 올리며 속삭였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이 나였다는 걸. 이제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내 첫사랑. 수지는 울먹이며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엄마 마음까지 괴롭히는 말만 해서.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내 아버지 마음을 나도 끝까지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준호도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 결국 한 가지였네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의 미소를 떠올렸다. 치매가 모든 기억을 앗아가도 끝까지 남아있던 건 첫사랑이었다. 그 첫사랑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남은 생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수는 마당 벤치에 홀로 앉았다.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 첫사랑,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심장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화려한 고백보다 평생 곁을 지켜주는 진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져도 마음 깊은 곳에 남는 건 결국 함께 살아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곁에서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오해와 상처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 있다 해도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한 소중한 이에게 꼭 닿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감동 사연 함께 하세요.